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심리상담사 과정을 맡은 안혜영입니다. 네, 저는 실제로 그 미술치료 현장에서 지금 미술치료를 하고 있고요. 또 언어상담도 하고 있는 심리상담사입니다. 여러분 미술심리상담사 과정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미술심리상담사 과정은 20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20강 동안 여러 가지 미술심리 상담사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20강 동안 하실 동안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미술심리 치료에 대한 이해적인 부분을 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미술 치료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미술을 통해서 심리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심리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하는가도 여러분과 함께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미술 심리가 치료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내용적인 면도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술 치료는 대상을 주로 이제 아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요즘은 성인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동의 미술 치료와 또 성인 대상의 미술 치료들이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점들도 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미술 치료사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겠죠.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20강 동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미술 심리 상담사에 대한 능력과 또 때로는 좀 자신감을 가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첫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1강입니다. 그래서 1강은 미술 치료의 이해를 배워 보겠습니다. 자, 1강 미술 치료의 이해입니다. 첫 번째 미술 치료의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미술 치료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 미술 치료란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트 세라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트 세라피라는 말은 아트라는 예술이라는 미술이라는 아트와 또 그리스어의 세라피아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아트 세라피라는 말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예술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것을 통해서 치료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술 치료적 개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시각적 예술을 창작하는 과정이죠. 미술은 눈으로 보이고 만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의 심리 또 행동의 부적응적인 면들을 미술을 통해서 보고 그 상태를 치료하는, 그죠? 결국엔 미술 치료라는 게 치료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의 심신의 부적응적인 상태를 치료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술 치료적 개념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미술 치료의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미술 치료는 치료적인 개념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치료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술 작업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심리를 진단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그냥 일반인 대상으로도 자아 성장의 발달을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여러 학교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미술치료의 그런 그 작업들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 성장이나 아니면 비전이나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미술치료의 그 미술치료라는 것은 여러 가지 미술치료 하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새는 콜라보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나 놀이, 무용, 레크레이션, 그죠? 심리극, 독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함께 미술 놀이와 적용해서 같이 하는 영역으로 많이 예술 치료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술과 여러 가지 콜라보예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원예 치료도 없지만, 그러니까 원예 치료 여러 가지 것을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예술 치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통합 예술 치료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면 요새는 예술 치료라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미술 치료라는 건 그래서 미술 활동이 목적이 아니고 미술 심리 치료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미술 활동이 첨가된 새로운 심리 치료의 한 분야이다.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영역은 아니에요. 이미 있어 왔고 예전부터 미술을 통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미술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치료적 작업들이 있어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심리 이론을 통해서 하나의 이론 체계로 잡아놓은 것이 미술 치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미술 치료 용어라는 걸 언제부터 사용하였을까 한번 보신다면, 울만의 논문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1961년도 울만의 논문을 보면 미술 치료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미술 치료 사용 분야는 이제 여러 분야가 있겠죠. 뭐 교육에서 당연히 교육 현장에서 많이 이미 사용되어 있었던 도구고요. 또 요새는 재활치료도 많이 하죠. 병원에서. 또 일반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병원이나, 제가 정신병원 다니면서 지금 알코올 중독 그 대상자 환자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항목이 되고 있죠. 미술치료가. 그래서 정신치료, 여러 가지 정신증이나 아니면 중독증 환자들에게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러한 미술치료의 시각예술을 이 시각예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개인의 인격의 통합을 이루고, 그죠? 궁극적으로는 인격의 통합을 이루고, 재통합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인격적인 상처들을 많이 받고 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물론 건강을 지향하고 있지만, 개인의 어떤 자라온 환경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격의 깨어진 인격, 상처받은 인격의 재통합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술치료의 전반적인,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있는 어떤 미술치료 이론이나 이런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미술치료가 언제부터 어떤 용어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결국엔 어떤 분야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가, 이 정도 개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미술치료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미술치료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미술심리 상담사를 과정을 통해서 대표적인 학자를 꼽는다면 요 세 학자가 아마 꼽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학자가 주로 미술치료의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많은 영향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움버그라는 이 학자인데요. 이분이 주장한 것이 아트 인 테라피, 그죠? 영어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아트 인 세라피라고 해서 치료에서의 미술이에요. 그래서 치료에서의 미술은 뭐냐? 이분은 미술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치료를 강조하신 분이에요. 미술 활동을 치료적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술 활동을 통해서 나온 그 재료를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을 해석하고, 또 미술을 통해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그걸 가지고 미술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심리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분은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것보다 그걸 통해서 치료하는 작업에 더 중점을 많이 둔 거죠. 우리 많이 그렇게 하죠. 임상 현장에서.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이때 당시에는 새로운
견해를, 관점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미술을 가지고 치료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야 라고 주장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견해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이머라고 아트 에즈 세라피, 그죠? 에즈죠, 에즈. 그래서 치료로서의 미술, 치료에서의 미술과 치료로서의 미술. 이거는 무슨, 어떤 의미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미술 자체를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미술은, 그 자체가 치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치료적 행위로서의 필요가 아니고 미술 작품을 통해서 미술을 보는 것이든 창작하는 것이든 그 과정을 통한 그 자체가 바로 치료적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예술적인 측면을 강조했고, 그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미술 치료적 접근을 한 것보다 미술의 순수한 창조성과 미술의 순수한 어떤 기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 나운버그랑 조금 차별화돼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동 미술 같은 경우는 크라이머의 주장에 많이 오히려 더 많은 접근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동들 같은 경우 그곳에서 무엇을 물어보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치료적 행위, 같이 놀고 미술이라는 매체를 만져보고 그저 그려보고 마음껏 활동함으로써 그 안에서 치료적인 작업을 해나가는 것을 상담사들이 주로 아동 미술은 크라이머의 입장을 가지고 많이 접근을 하겠죠. 그래서 이 크라이머가 그냥 미술 보는 것만으로도 치료적 효과가 있고 미술 자체가 창작품 자체가 치료적 효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입장이 조금 입장 차이가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입장을 가장 통합적 두 가지 다 맞아 라고 주장한 학자가 울만이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통합적 미술 치료를 강조를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의 기능도 있는 것이 맞아. 그러나 순수한 미술 작품으로서의 창조적 기능도 있는 게 맞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통합적 기능을 강조한 측면에서 울만의 입장을 요즘에는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입장을 취하건 결국엔 우리가 통합으로 가는 것이 저는 제 입장에서는 통합으로 가는 것이 결국엔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대상에 따라서 때로는 치료적인 작업이 우선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병리적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 정말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치료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심리 작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나 아동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겠죠, 입장이. 그래서 아동은 그냥 노는 것 자체 안에서 치료적인 작업들을 상담사가 계획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을 볼 때 그냥 창조적인 작업에 중점을 둬서 치료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대상을 주로 만나실지 그 대상에 따라서 학자적인 견해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술 활동의 개념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작 활동을 통해서 미술은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조정하고 그랬죠. 그래서 창작 활동을 미술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 개인의 심리나 정서적인 면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갈등, 문제들을 미술을 통해서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도 갈등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동시에 자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표현을 못하고 상처받은 그 내면의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치유적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승화작용을 통해서 결국엔 자기가 평생 해보지 못한 말들을, 표현들을 해보고 미술을 통해서 표현을 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긴장이 완화되면서 본연의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래서 결국엔 자아 성장을 목표로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은 그 자아 성장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 미술 작업을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를 발견하고 또 결국엔 자기를 발견한 것과 동시에 결국엔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까지 더 나아가는 그런 미술 작업들이 되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미술 치료의 그런 그 작업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술은 어떤 외적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어떤 작업이든 자기의 내면의 것들을 표현해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 느낌이나, 그죠? 어떤 생각들, 내가 상상하는 것들,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표현하고 또 내가 사고하는 것들, 자기의 판단, 이런 것들을 미술의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결국엔 자기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그래서 미술 심리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내면에,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내면을 표현하면서 결국 표현해내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자아를 성찰하고 자기의 자아를 좀 더 견고히 해서 자기 자아 성장을 이루고, 그래서 자기의 결국에는 자아의 발달 과정을 이 과정을 통해서 발달 과정을 이루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술 치료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겠죠. 보통은 미술 치료 과정을 구성을 할 때 한 10회기에서 12회기, 많게는 15회기까지 이건 이제 아주 구조적인 그 회기이고요. 그 다음에 더 많게는 몇 년을 해요. 사실은 아이들의 뭐 ADHD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또 운두년 외톨이 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10회기 갖고 안 되겠죠.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그 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과 같이 미술치료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치료는 한 번의 작업이 아니고 많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상실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져 있는 것들이 사실은 자기를 많이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술을 통해서 그런 왜곡된 요소들도 발견하고, 또 내가 살기 위해서 방어를 하는데 내가 방어를 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자기 방어적 요소들도 많이 미술을 통해서 좀 볼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억압과 억제는 좀 다르지만, 억압은 무의식의 억압이고 억제는 의식적으로 내가 표현하지 않고 참고 사는 것을 억제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표현하지 못해서, 그래서 억제되어 있는 내면의 요소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 명확한 자기 상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계관도 재발견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자기 동일화, 그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진짜 내 모습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특히 뭐 어린아이들 말할 것도 없이 또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진짜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를 동일화시켜 나가고, 그래서 진짜 자기의 모습을 찾아서 자기의 꿈과 자기 실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 미술 치료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대상을 대할 때 한 우주를 대하듯이 그 대상을 보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의 장점을 일깨워주는 것.
어찌 보면 미술 치료가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술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를 통해서 결국엔 자기 성장, 자기 치유, 자기 회복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장 자기다워지는 것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술 치료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죠. 우리 하고 여러분들이 미술 심리 상담사잖아요. 그래서 미술 심리 상담사인데 그러면 심리에 대해서 아셔야 되잖아요. 인간의 심리가 어떻고 발달이 어떻고 하는 것들을 아마도 미술 심리 상담사를 과정을 찾아 오신 것을 볼 때 심리적인 어떤 기초적인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든 아마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심리적인 기본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미술 치료라고 해서 미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심리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미술 치료예요. 그래서 반드시 미술 치료적 기법의 이론적 모델들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이 시간에는 이 심리적인 모델들을 그러니까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어요. 이런 것이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러 가지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지만 결국엔 심리 상담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절충적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절충해서 그 대상자에게 맞는 이론들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류들을 보면 정신역동적인 모델, 융모델, 대상관계 모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치료로서의 미술 적용, 그리고 정신분석 모델. 미술을 통해서 정신분석, 심리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것들을 통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해왔던 얘기들이죠. 결국엔 미술치료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내담자의 미술 작품과 그런 창작 과정을 통해서 또 창작 후의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의 상태와 문제를 파악하고 결국엔 심신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적응적인 상태를 형성해 가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치료와 예술치료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술치료는 뭐고 예술치료는 뭘까? 구분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술치료는 아트 세라피. 그래서 미술의 여러 종류가 다 해당이 되죠. 그림이나 조소나 디자인이나 공예, 서예 등 미술의 전 영역을 가지고 치료를 할 때 미술치료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술치료라는 요새 많이 등장하는 용어죠. S자가 붙어서 예술치료라고 했을 때 미술치료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음악, 무용, 동작 치료, 원예치료, 독서치료 여러 가지를 콜라보해서 같이 하는 그런 치료를 예술치료라고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술치료의 대상은 그러면 누가 되실까 한번 보시면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 부적응자. 요새는 교도소나 이런 것들도 많이 미술치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사회 부적응 아이들도, 그러니까 학교 밖 아이들 있죠. 청소년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미술치료적 접근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발달 장애 아이들, 그 다음에 이혼하고 별거하는 부부들,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부들, 또 약물 중독, 노인 치매, 노인 상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요즘에는 그냥 정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나를 알고 싶어서 자아 성장을 이루고 싶은 일반인들도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회사나 기업들에서도 미술 치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술치료의 마지막 우리가 미술치료의 장점을 좀 살펴볼 건데요. 미술치료는 심상의 표현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술치료는 어떤 유형의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술로 표현되는 건 결국 뭐냐? 우리의 심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이미지,
이미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심상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죠. 보통 아버지 하면 어때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르겠죠. 어떤 아이들은 엄한 아버지, 어떤 아이들은 자상한 아버지. 아버지라는 그 이미지 속에, 그 말 속에 개인의 이미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은 그것을 표현해내 준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술은 내담자의 방어를 감소한다 하는데, 보통은 심리검사에서 언어 심리검사가 많이 있죠. 근데 언어는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해요. 가짜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술은, 그러니까 미술 심리 검사 있지만 미술 검사에서는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심리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말로 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무서운 부모 앞에서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미술은 그게 다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성인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을 미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의식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를 때 무의식의 것을 겉으로 표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어 없이 자기를 볼 수 있는 좋은 매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체적 유형의 대상을 즉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작업을 하든 그게 조소 작품이든 미술 그림이든 구체적인 유형의 작품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치료자와 내담자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치료적 작업을 할 수 있고, 작품을 통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것을 작품을 통해서 언어적 소통이라고 하죠. 소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작품으로 투영이 될 때 자기 실존을 작품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미술은 자료의 영속성이 있어서 자신을 회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작품을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후, 1년 후에 내가 그 작품을 다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겠고, 또 자기가 그동안 왜곡되어 있던 것도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은 공간성을 지닌다고 했어요. 미술은, 그러니까 언어는 1차원적인 것이지만 미술은 그 공간을 통해서 가족을 그린다 하면 그 가족 안에 내가 누구랑 가까운지, 심리적으로 누구랑 친밀한지 한 가족 공간 안에 다 볼 수 있는 거죠, 한 번에. 그래서 공간성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 창조성과 신체적 에너지를 유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하죠. 몸을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오고, 우울증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미술치료적 작업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마지막 즐거움과 흥미를 느끼게 한다. 그래서 즐거운 작업을 통해서 치유적 작업을 이룬다 하는 것이 미술치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장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미술 심리 상담사로서 이 장점들만 정말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걸 알고 계시지 않아도 그 작업을 통해서 지금 내담자에게 어떤 심리적 작업이 일어나는 것을 상담사가 믿는다면 아주 좋은 미술 심리 상담사가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미술치료적 전반적인 개괄적인 것을 쭉 배워봤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미술치료적인 이해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술치료적 환경과 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